네, 지난번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트 땡땡님께서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수익이 아쉬운 적이 많았습니다. 악재나 지표를 보고 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또는 어떤 재료를 갖고, 그게 재무제표든 아니면 차트든 어떤 것을 갖고 매도 신호를 잡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근본적인 그 어떤 질문과 답 이런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 생각이긴 한데, 사실 증시 격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매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매수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렇겠네, 올라가겠네, 떨어지겠네, 이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매도는 일반적으로 더 올라가겠네, 떨어지겠네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매도 타이밍은 이거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안 팔고 있다가 내일 떨어지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합니다. 또는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더 떨어지면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매도가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야, 지금 좀 벌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벌었다가 또 훅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 또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또 떨어지면 내가 후회를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후회를 줄이기 위한 매도.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뻗어 올라가는 거를 이익으로 갖지 못하고 너무 일찍 잘라버리는 것이죠. 너무 일찍 잘라버립니다. 꽃이 피는데 꽃을 꺾어버리는, 피지도 않은 꽃을 꺾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는 떨어질 때 도대체가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떨어지는 걸 손실을 견뎌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 이거를 증시 격언에서는 잡초에 물 준다는 표현을 써요. 그동안 빨리 팔지, 왜 안 팔고 이렇게 손실이 커졌는데 그때 가서나 비로소 팔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잡초가 클 만큼 크도록 방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술의 영역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내 마음속에 감정이 나와서, 매수할 때는 감정이 나와서 매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영장류의 가장 큰 강점인 대뇌,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대뇌가 움직여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매도할 때는 우리의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의 뇌가 너무 많이 작동을 해요. 이 때문에 매도하고 나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내가 너무 내가 팔고 나니까 그때가 저점이었네, 저점 매도를 하게 되고, 내가 이제 좀 올랐을 때 팔고 나니까 내가 그 한 5%밖에 못 먹었는데 저거 더블 가네, 이런 식의 후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려 그러면 아주 객관적인 지표만 갖고 내가 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매도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매도한다고 내가 손이 나가고 매도 창을 띄워놓고 매도 버튼을 누를 때, 또는 전화를 해서 이거 팔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잠깐 자기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 왜 팔려고 하는 거지? 후회를 줄이려고? 또는 도저히 못 견뎌서? 그게 아니고 그걸 빼고 진짜로 이제는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파십시오. 그리고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파십시오. 이거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제 올라가는 거는 뭐 한 5% 10% 정도인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뭐 한 20, 30% 이상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래서 이제 곰곰이 나의 감정을 딱 접어놓고 나의 이성적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매도하려고 하지? 자, 좋은 거는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다 온 것 같고, 나쁜 건 이런 거 있는데 요게 커질 것 같아요. 써놓고 보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도 기술로, 매도도 기술로 들어가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그러면 또 팔 이유가 없네. 내일 떨어지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거는 매도하는데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감정이 작동하는 영역을, 후회한다, 또는 저 사람 많이 잃었는데 내가 지금 사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확실히 돈을 더 벌 수 있겠네, 이런 식의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진짜 대뇌만 갖고 생각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성공에 저는 가장 중요한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2월 달 고점까지 왔으면 상승 탄력은 현저하게 약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는 뭐 그냥 조정이 아니고 여기서 좀 한번 매도하고 가자. 그러고 나서 다시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올해 여름 가을의 상황을 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JUN 땡땡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주식시장은 이게 누적적인 수치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증가율에 증가폭에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준땡땡님께서 그러면 2차 미분값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어려운 수학에서 미분 거의 뭐 고등학생들의 특히 문과생들 같으면 8, 90%가 포기를 하는 미분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2차 미분값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탱크에 물이 찰 때 물의 전체 높이는 이건 누적된 값이에요. 근데 물탱크의 물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증가율이죠. 근데 1분 전에는 물탱크의 물의 높이가 1분에 3cm 올라갔는데 그 다음 1분에는 2cm가 올라가더라. 이게 2차 미분입니다. 주식이 주가지수도 누적된 값이거든요. 어제 올라간 것에서 오늘 올라간 것이 누적되고 누적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예요. 누적됐다고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적된 주가 지수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뭐 예외적으로 이 지수는 누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어제는 3% 올라가다가 오늘은 2% 올라가다가 야 그러면 어제 3% 오늘 2%면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네. 주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가는 우리가 지수를 중요시하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죠. 운전을 하다 보면 딱 두 개의 지표가 있어요. 뭐 연료 게이지까지 있네요. 이거 빼고 보면 속도계하고 그 다음에 RPM이 있습니다. 속도계가 오른쪽에 붙어 있겠네요. 그죠? RPM이 왼쪽에 붙어 있고 속도계는 우리가 가는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하는 게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리죠. 그죠? 내가 어디까지 가려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속도는 뭐냐면 그것에 내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겠는가, 늦게 도착하겠는가에 대한 1차적인 지표예요. 이게 일종의 증가율이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원하는 거리는 빨리 도달할 겁니다. 근데 이 속도를 조절하는 값이 RPM이죠. 내가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RPM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RPM이라는 건 2차 미분 값과 비슷해요. 물론 수학적으로는 완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운전으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관심이 있는 경제지표는 속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라는 거리 이거는 매번 따지지는 않죠. 주식시장이 매번 따지는 거는 지금 속도가 얼마야? 그러면 지금 RPM이 얼마야? 너무 떨어지고 있나? 언덕길을 올라갈 때 RPM 어디까지 올릴까? 뭐 RPM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RPM에 굉장히 주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에도 가령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기선행지수는 이것도 이제 뭐 100, 102.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선행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작년 5월 달에는 이게 100이었는데 지금은 98이다. 그러면 2%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경기선행지수를 보시면 그 신문이나 기사를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가 뭐 마이너스 2%다라고 하고 전월차가 0.2%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 4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값이 마이너스 2.2%였는데 전년 동월 대비. 근데 이번 5월 달에는 마이너스 2%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년 동월 대비 그래프로 그리면 마이너스 2.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0으로 올라오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요걸 전월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월차가 플러스 0.2가 되는 것이죠.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주식시장은 여기 반응을 합니다. 아니 그래봤자 마이너스 2%잖아. 이게 마이너스 2.2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잖아. 뭐 지금 좋다고 이야기할 게 없잖아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지금도 손해잖아. 지금 뭐 얼마나 왔다고. 근데 주식시장은 여기에 관심을, 야 바닥 찍은 것 같다. 수출도 그렇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 갔다가 마이너스 15%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아직 많이 나빠요. 마이너스 15%나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은 오 이거 바닥 지난 거 아닐까? 지난달에 비해서 5%포인트나 증가율이 올랐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시장은 누적치의 증가율에 증가폭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령 뭐 수출 1년에 수출 얼마하고 5월 달에 수출이 지난달에 얼마고 이번 달에 얼마고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특히나 그 수출 증가율 말고 지난달에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였는데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15%다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요건 제가 지금 예시로 들었던 숫자고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경제 데이터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면 이걸 다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가령 이제 뭐 월말 지나고 4월 30일 지나고 5월 1일이 됐다. 5월 1일이 공휴일일 수도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그래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이거 하는 공무원들은 그거를 이제 휴일이든 뭐 다른 공휴일이든 나와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입니다. 물론 뭐 서베이한 데이터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서베이가 아니고 진짜로 통계 지표거든요. 실물 경제 지표인데 우리나라가 워낙 다양한 품목들을 갖고 있고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진짜 좋아진다? 한국 수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가 진짜로 나빠진다? 한국 수출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4월달, 5월달 다 마이너스 한 24, 25%대요. 전혀 글로벌 경제는 현재 개선되는 징후는 따로 없습니다.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한국이 소비재 수출보다는 자본재, 중간재 수출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서버 증설한다든가 공장을 새로 만들고 야 이게 수요가 너무 많네.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을 많이 사는 것 같아. 우리 물건 더 만들자. 그럼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데 지금 그런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글로벌하게 없고 지금 나타나는 경기 지표들은 사람들이 밖에 못 나와서 물건 못 사다가 이제 나오셔도 돼요라고 하니까 이제 확 나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제가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 진짜로 좋아질 수 있을까? 주식시장은 뭐 다 좋아진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들고 있긴 한데 진짜 주식시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경제가 좋아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재료와 수급, 중식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